지금 뭐 그 질문을 이렇게 텍스트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능하면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는 게 일단 강추하고요. 그 교수님 저부터 이제 그럼 궁금해서 그 메디어가 이제 화성을 통해 이제 원격 의료 스타일인데 네. 그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이나 뭐 보험이나 네네. 그거에 대한 뭐 비즈니스 모델은 뭐 어떻게 의료는 기본적으로 문화하고 이제 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규제 시장이라서요. 원 사이즈 핏 올이 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네트레이션 하는 시장을 정확하게 정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된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 국가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신 분들이 처음으로 인지했다는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뉴욕주 같은 경우엔 뉴욕주 지사가 다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소위 레귤레이션 트랙조차도 주지사가 어서라이션 레터를 쓰면 패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요. 라이센스도 주마다 틀립니다. 주마다 틀리고 그다음 보험자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 회사가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제일 큰데요. 텔라닥 같은 경우에도 맨날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로서는 되게 참 저놈이 우리를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국이란 나라의 시장이 너무나 파편화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죽겠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파편화돼 주마다 다 다르니까 주마다 다 준비해야 돼.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워낙 주마다 하나의 국가처럼 이렇게 되니까 네네네네 주마다 조금씩 차이 나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정도는 아니죠. 뭐 그렇지만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겟을 딱 정하고 들어가죠. 메디어 같은 경우에는 딱 3개 주만 타겟팅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뉴욕주, 뉴저지 끝이에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뉴욕주, 뉴저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여기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데에서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EMRX 같은 경우에 항상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local is global. 예. 우리가 맨날 글로벌 시장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로컬 진출하는 거예요. 어느 타겟 시장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효율이나 그런 거를 최적화해가지고 우리하고 제일 딱 맞는 곳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글로벌 시장 진출이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앱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앱에다 올렸더니 다 잘 팔리더라. 그런 거 있죠. 물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거. 혹시 제가 질문을 스타트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한테 죄송한 건 뭐냐면 이게 산에 계신 분들하고 공유 오피스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카메라를 오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네. 양해 여기 부탁드리고요. 톡에다가 올리신 분이 있네요. 애플워치 예. 신전도 측정 기능 여쭤본 분이 계신데 FDA 승인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들 이런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다 쓸 것인가 문제입니다. 항상 심정도 어디다 쓰시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걸 특히나 willing to pay 이제 항상 저는 돈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갖다 지불할 만한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특히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리드 1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FDA 같은 경우에는 진단 같은 거를 진단 기기로 쓰이려면 FDA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거 진단을 못하니까 심전도를 쓸 때가 몇 개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심박수 측정 정도 나오는 거거든. 심박수 측정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 관련된 얘기나 부정맥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워닝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갖고 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되게 없는 상황이라 FDA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그냥 뭐 게임화 한다든지 너의 심장을 이용해서 심장 게임을 하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자체를 개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FDA 승인을 안 받고는 할 수 있는데 FDA 승인 안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 텍스트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쪽에서 이게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두 이제 공유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심전도는 이게 대표적인 그 기능 중에 하나고 대략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디바이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ES2021에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FDA의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출시 시점을 FDA 승인까지 기다렸다가 출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네. 아예 그냥 우선은 프로모션을 하고 네. 알리는 PR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갔다가 네. 승인이 받으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느냐 이 부분에 네.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저희랑 비슷한 그 경쟁사들이 지금 미국하고 대만 회사들이 있는데 네. 한 군데만 FDA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승인을 안 받았는데도 지금 유럽 시장에는 일부 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네네. 수량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네. 리퍼런스용으로 진단보다는 리퍼런스용으로 하는 참조용으로 하는 디바이스를 1차적으로 FDA 승인 전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죠. 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미 이 기술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종류고요. 특히나 귀에 꽂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품화돼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한꺼번에 다 체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빨리 안 되고 시장이 확대가 안 된다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의 시장 가치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원격 의료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트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특히 이제 홈케어 관련된 부분들,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 확대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는 사실은 그런 시장이 열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 마켓을 선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항상 경쟁 구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경쟁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가 스마트워치를 이용을 해서 이미 보급된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B2C 시장을 공략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차별할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이제 PP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겪었던 똑같은 이제 어려움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교수님 이렇게 보시면 그 권장훈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보이시나요? 그 3개 주만 공략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예. 저는 그래서 같이 이거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니,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비즈니스를 해도 어려운데, 외국 사람이 들어가서 해외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임직원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인데, 현지인에 대한 채용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뭔가 이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상계수많은 이유는 좀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누구랑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그 전체 1등 하려고만 자꾸 하는데 전체 1등은 꼭 누리진 않아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플랫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걸 꼭 미국 내 모든 잉글리시 스피킹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국 교민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말이 편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포함해서 의사들은 한국말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찾고 그런 분들하고 매칭되는 게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도 유학을 해봐서 알고 유학해보신 분들 대부분 알겠지만 그게 가족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하고 이제 셋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시장이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에서의 네이티브 랭귀지 투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주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그 3개주 내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한국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넥스트가 또 있죠.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또는 한마디로 말해서 all patient without English language,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찾고 연결하고 텔레서를 해주는 거는 메이저 컴퍼니, 미국에 있는 이 영어 베이스로 한 메이저 플랫폼이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런 타겟을 잡았었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죠. 예, 여러분 그 교수님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사실은 우리 여기 그 항상 헬스케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한테 항상 푸시를 하시는 우리 저 강성주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주셨는데 직접 이렇게 말씀 나누시죠, 뭐 우리 정 교수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清华대 석좌 교수로 조만간 가셔서 중국하고의 연계를 굉장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말씀드리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훌륭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네네. 지난번에 거기 누구였던 밀크 얘기할 때 이 원격 진료 또는 비대면 의료 행위는 따로 한번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네네. 2014년 지금 의료법 개정이 되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병원협회, 의사협회, 뭐 서울대 분당병원 황희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하고 그때 한 6년 전에 이 우리 논란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됐고 지금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허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몰라요. 근데 이제 병원협회 의사협회는 6년 전에처럼 똑같이 지금 상당히 강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뭐 다시 또 여기서 얘기하기는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저 채팅에 올렸던 거는 아까 처음에 여러 나라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뭐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하드웨어 외에는 특별한 게 있겠냐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심천이나 중간촌이나 가보면 한국 팀들 또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작 팀들 또는 뭐 미국하고 한국, 중국 이런 합작 팀들 좀 몇 개 팀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활동을. 네네. 모바일 폼의 디바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칭화대를 가게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미국하고는 뭐 정 교수님이나 여기 참여하신 거의 모든 분들은 실리콘밸리 문화라든지 지금 뉴욕 동부 쪽의 보스턴이나 상당히 익숙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은 아직은 이게 뭐 정치 체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뭔가를 아까 말한 하드웨어 이외에 요즘 AI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접근할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조금은 판교나 이쪽 이 테헤란로 하고 중국의 심천이나 중간촌하고 좀 더 다리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뭐 코멘트나 제언이나 좀 주시면 좋겠다. 오늘은 그 정도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저기 그 강 본부장님이 중국 가셔서 좀 이렇게 다리를 좀 놓고 싶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뭐 말씀 이렇게 해주시죠. 뭐 충고라도. 때는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언제나 그렇듯이. 근데 제가 중국 관련된 것도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특히 제가 의료도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수출 관련된 파트 그리고 그런 그 SK랑 과거에 이제 병원 거기 들어가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비즈니스상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게 어떤 종류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지털로 돼 있으면서 언어적, 문화적인 걸 극복할 수 있는 종류라면 마켓 사이즈가 중국도 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규제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종류들 같은 경우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린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입장 변화라든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되든 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예 이제 중국 내에 제대로 서비스를 하면서 중국 회사처럼 되는 뭐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
그 각국 하나가 또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진출하는데 뭐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마치 뉴욕에 진출하듯이 어떤 나라 진출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이라는 거죠. 로컬이고 그 해당 지역에 제대로 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뭐 어쨌든 글로벌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기회가 여러 군데 왔을 때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고 좋은 마켓이 될지를 잘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역량 같은 걸 놓고서 어느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가를 먼저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